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성DNC의 이혜준 이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많은 정책적 이슈와 시장 변화로 굉장히 혼잡한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일수록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현안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02866-4364로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구입 시 연간 이자 비용이 평균 1,077만 원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은 미국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국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꾸준히 올랐기 때문인데요. 장기간 이어진 아파트 매매 시장의 호황 국면은 정부의 대출 완화 정책과 함께 저금리라는 환경이 결합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는 매매와 전세 양쪽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주택시장의 과열을 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사님, 오늘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전력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번 주와 이어서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상업용 태양광을 발전했을 경우에 어떠한 매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생산된 전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첫 번째는 S&P라고 불리는 개통 한기의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시장에서 구매하는 그런 이제 전기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REC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를 통합니다. 보통 이제 REC라는 어떤 그 인증서를 구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추가로 얻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이제 REC 같은 경우는 가중치라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통 한계의 가격이라고 해서 일반 전기의 이제 실질적인 시장 가격이 매출로 바로 직결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석탄이라든지 석유, 가스 등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가가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S&P 가격도 오르게 되는 그런 시장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LNG 가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RPS 제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TIF라고 하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S&P와 REC를 이제 20년간 고정적으로 계약을 하는 이런 장기 계약을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20년까지 멀리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RPS 제도 중에는 이제 REC에 대한 가중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일반 부지의 경우에 이제 100kW 미만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즉 99kW 정도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 REC를 이제 1.2배를 가산을 해서 이제 매출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건물 같은 경우를 또 예를 들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는 1.5배의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태양광 설치 부지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매출을 잠깐 이제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 이제 REC가 1.2배인 월 같은 경우에는 한 하루에 보통 3.6시간에서 4시간 정도까지 발전이 되는데, 이걸 이제 365일 매일 평균적으로 생산을 한다 봤을 때 약 13만 정도의 킬로와트가 발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S&P라든지 REC 같은 경우에 가격을 90원, 각각 120원 정도로 산정해서 보면은, 일반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REC를 1.2배를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매출은 월 한 240에서 50만 원 선 이제 생산이 되고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REC의 가산치가 1.5기 때문에 약 한 300만 원 가까이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거를 계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순수한
평균치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또는 월별로도 이 가격적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총 발전된 금액 대비해서 안전관리사 같은 이제 정부에서 요청하는 규제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안전관리사를 투입을 시키거나 또 운영 관리에 대한 비용이라거나 또 보험료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매출을 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업용 발전소는 이제 발전 자체에 이제 단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역시 부지 선정이죠. 가장 좋은 부지는 역시 일조량이 좋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20년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발전 허가하고 이제 인허가 관련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자체마다 발전 허가에 관련된 규정이 좀 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시공사와 같이 알아보시면서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대부분의 일정 진행들이 시공사와 동의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시공사를 선택하셔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광 발전소는 보통 설치를 하면 20에서 한 30년 가까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지의 경우도 일반 부지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니 그 가치도 또 한번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좋은 결과로 안정적인 수입을 내는데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가 준비한 매물을 만나보기 전에 먼저 부동산 1번가 고민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 02866-436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제주시 애월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매물입니다. 먼저 제주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제주시 애월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매물입니다. 제주공항에서 차량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분양 면적 175.25제곱미터, 대지 면적 453제곱미터입니다. 다음으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가는 5억 4,800만 원이고요. 대출가는 3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1억 7,8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매물,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고 하나의 도를 구성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구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주의 애월 같은 경우는 한라산 중심에서 보면 북서쪽에 위치한 첫 번째 이제 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에는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이제 해안도로가 있는데요. 또 일주도로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제 일주도로 중에 서쪽으로 가는 길이 일주서로라고 하는데 이 일주서로를 타고 이제 제주 공항에서 한 20분 정도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지나가다 보면은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애월입니다. 애월은 이제 제주에서 올레길로 되게 유명한 코스 중에 하나인 16번 코스에 위치하고 있고요. 절벽으로 지형이 구성된 곳이라 굉장히 아름다운 전망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제 애월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타운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또 이미 배치가 되어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뭐 제주에서 불과 한 20분 정도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주에 있는 생활권을 모두 이용하시기에 큰 불편함이 없고 뭐 대형 마트라든지 대형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이제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변에 타운하우스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 아름다운 전망을 가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주에 굉장히 많은 개발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계속 발생이 되게 되는데 특히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집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공항 건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죠. 뭐 제주 시내 신항도 있지만 제주시를 확장하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성산 쪽에 있는 제주 2공항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2공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남쪽인 서귀포 쪽에는 뭐 혁신도시라든지 헬스케어 타운이라든지 민군 복합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 서쪽으로는 신화 역사공원, 그 다음에 제주 생태공원이라든지 요즘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는 영어 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입주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슈 중에는 이제 애월 국제 복합 문화 단지가 추진이 되고 사업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주에 굉장히 많은 호재고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도 학교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내국인도 다닐 수 있는 국제 학교가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데, 뭐 코리아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든지 브랭서멀 아시아, 또 노스 런던 캐롤라이나 엣지 스쿨 같은 경우 제주 이제 도민도 실질적으로 다니시면서 국제적으로 학교를 외국에 나가지 않고서도 학문을 배울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 때문에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집값 상승과 더불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요인 중에 한 부분도 이런 교육열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애월과도 굉장히 멀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애월의 위치에도 국제학교를 다니시기에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월에는 이제 이랜드 그룹 자회사가 이제 개발되고 있는 이제 호텔, 그 다음에 미술관, 박물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복합 단지가 있습니다. 애월 국제 복합 단지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현재는 자본 검증까지 끝나서 추진이 되고 있고, 제주 특별자치도의 이제 개발 사업 시행에 최종 절차만 남은 그런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애월과 굉장히 또 가깝게 있는 그런 큰 복합 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신화 역사 공원이 오랜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완공 가까이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축구장 570개 정도의 크기에 400만 평 정도의 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신화 역사 공원은 동서양의 역사와 신화, 문화를 반영한 테마 조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20여 가지의 놀이기구를 갖춘 테마파크, 워터파크, 쇼핑몰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제회의나 전시장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특급 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주 최대의 이제 규모의 워터파크도 올해 여름에 개장한다고 하니 제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 바로 남쪽에 위치한 이제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체 유치라든지 기업들의 유치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아마 많이 쓰실 겁니다. 이 회사가 바로 이제 제주에 말씀드린 첨단 과학기술단지 안에 있고요. 뭐 이스트소프트, 그러니까 RGB라고 보통 많이 쓰시는 이런 분의 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도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외국계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의 유치가 지속적으로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제주시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다는 장점만으로도 애월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2공항에 관련된 부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 이제 언론에서도 이 공항에 관련된 진행을 성산에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제주에 할 것이냐, 제주 이제 시에 할 것이냐,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제주를 방문하는 비행기를 타는 관광객의 수입니다. 현재 한 2,300만 명이 넘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공항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곧 3천만 명, 앞으로 한 4천만 명까지도 제주의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보면 공항의 확장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불과 이제 제주 2공항뿐만 아니라 결국은 제주 시내에 있는 공항까지도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인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제주에 관련된 이슈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주시 바로 옆에 있는 곳에는 제주항도 국제 여객항을 굉장히 크게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 제주시의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는 최근 4년간 27.48% 정도의 이제 폭발적인 집가 상승을 일으킨 그런 이제 가장 이슈가 있는 곳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4년에 토탈 22.5%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과 비교해 보면 제주가 얼마나 큰 집가 상승을 했었는지를 알 수 있고 2015년과 2016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좀 가라앉은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본다라면은 최근에도 분기별로 1에서 2% 정도는 지속적으로 집가 상승을 동반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5월 14일에 이제 제주의 특별자치도에서 발표한 인구수를 보자면요, 제주 지역이 한 68만 3,695명으로 되어 있고 3월 말에 비하면 약 1,244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월 한 1,200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은 현재 있는 주택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관련돼서 부동산의 개발과 토지 개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주의 집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6.45% 정도의 집가 상승률을 공시지가에서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장기적으로도 인구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필요한 주택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제주도를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처에 영호 교육도시와 국제학교, 문화복합단지, 그리고 신화 역사공원 등의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표준공시지가 상승률 1위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물건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네, 제주 애월에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이제 단독으로 집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채가 같이 밀집되는 마을 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 타운하우스보다는 굉장히 넓은 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40평까지, 150평까지도 포함한 이런 대지 안에 약 50평 정도의 복층으로 된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는 제주의 현무암을 기준으로 해서 담장이 구성되어 있고 야자나무라든지 이런 잔디 구성도 잘 되어 있습니다. 또 1층 난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내구성이 우수한 단조 제품을 사용해서 굉장히 미려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한라산과 이제 바다가 보이는 한 8평 정도의 테라스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특히 이 부분이 제주 바람이 굉장히 센데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과 그다음에 반투명 강화 유리로 구성이 돼서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 특히 타운하우스 주변에는 현재 많은 입주 시설이 준비되고 있고요. 주변에 입주가 가능한 거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서 생활하기에도 굉장히 안정된 곳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층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데 1층은 총 이제 29평 정도로 되어 있고요.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 이런 분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에어컨도 3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은 한 19평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방 하나에 거실, 그다음에 부엌이 조그맣게 작게 되어 있고요. 화장실과 에어컨도 2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계절에 냉난방이 가능한 에어컨이 총 5대가 설치돼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넓은 거실의 전면 유리로 시야를 확 튀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채광이 잘 들어오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테라스 같은 경우에 8평 정도에 넓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주에서 바라보는 아주 조망권이 좋은 바다와 한라산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라산이 보이는 테라스도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입주 시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주의 애월, 제주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첫 번째 읍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입주민들도 많이 추가되는 추세입니다. 제주 신도시와 굉장히 가깝게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관공서라든지 학교, 대형마트, 대형 병원, 은행 이런 분들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곳이고요. 특히 이제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와 애월 해안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보실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앞에 이제 리조트도 있는데 리조트도 일일 한 100에서 한 150만 원까지도 그런 타운하우스 규모의 1박을 요청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도 합니다. 국제 이제 영어 도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찾고 있는데 이 부분들과 멀지 않다라는 부분과 뭐 제주 같은 경우는 특히 남북 교류에 의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좋은 남북 관계 호재 때문에 중국에서도 관광객이 추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이 부분의 증가로 인해서 제주는 끊임없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가격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제주의 이제 애월은 차량에서 한 20분 제주시하고 떨어져 있는 구역이고요. 대지가 한 137평 정도 구성이 됩니다. 예, 분양 같은 경우에는 1, 2층 보충을 통해서 한 53평 정도가 되는데요. 매매가는 5억 4,800만 원이고요. 대출은 약 3억 7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투자 한 1억 7,800 정도에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한 4억 2천 정도에 가능하시고요. 실투자 한 1억 2,800 정도면 이 부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시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다음 순서는 안성 반제리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로 살펴볼 매물, 안성 반제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입니다. 서안성 RC 300m에 위치했고요. 지역은 도시지역, 그리고 보전 녹지지역입니다. 396.69제곱미터고요. 매매가는 8,760만 원입니다. 대출가는 4,8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3,96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입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안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평택과 굉장히 가깝게 있는 위치한 접점이죠. 서울에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나서 이제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나가면 바로 이제 서안성 IC가 나옵니다. 이곳에 바로 3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주변이 바로 이제 평택하고 안성하고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위치가 서울에서 또 경기권에서 이동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 아무래도 이제 고속도로에 관련된 이슈가 있겠죠. 바로 이제 옆 라인에 붙어 있는 서안성 IC를 이용해서 출구를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좋은 위치에 있다 보고요. 평택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처럼 보이는 그런 입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 고덕국제 신도시라든지 뭐 평택 브레인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개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중앙대 안성 캠퍼스하고 안성시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굉장히 가깝게 있는 위치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안성 같은 경우에는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 이제 대규모 개발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평택시에서 굉장히 많은 반갑게 맞아주고 있고 실제 물건지가 있는 반제리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의 접점 지역이라서 불과 3.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평택의 입지와 굉장히 가깝게 주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권이 확보된 부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택이 굉장히 많은 도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뭐 국제 신도시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역시 가장 중심적인 있는 부분들이 고덕에 있는 삼성 단지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라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고덕 국제 신도시 외에 앞서 말씀드린 첨단 산업단지죠.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들이 바로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좋은 호재거리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평택시청과 평택역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그런 위치의 입주 물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많은 개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택과 안성 사이에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있고 실질적으로 평택 부분에서 불과 한 3.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는 이런 좋은 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토하시기에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많은 토지입니다. 다음으로 매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현장의 사진을 이제 보면은 실제 고속도로를 나오자마자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있는 위치고요. 현장에서도 고속도로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변에는 전원주택이라든지 시설이 많이 입주해져 있고 주변 같은 경우도 산이 있어서 전망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경사가 있다는 부분들이 결국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주변에 전원 주택과 시설이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위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고속도로와 바로 접해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평택시하고도 불과 3.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생활권으로도 굉장히 유력한 그런 부분들이고 기반 공사비가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가격적 메리트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주택, 뭐 창고, 산업시설 다 입주가 가능한 그런 부지라고 볼 수 있고요. 평택의 이제 주요 개발 시설들이 다 완료가 되면 바로 옆 라인까지도 이제 개발 호지가 이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반제리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기반 공사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평택과 굉장히 가깝게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12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760만 원 정도의 매매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대출가 4,800만 원 정도 활용하시면 실투자 한 3,960만 원 정도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매물을 만나보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이혜준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이사님,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남북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 이제 파주 쪽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이제 수익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고선 신논영 이번 출구 앞에 있으니 방문하셔서 이런 부분의 상담과 그다음에 세미나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지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살펴본 두 가지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제주시 애월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매물이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차량 20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분양 면적은 175.25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453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는 5억 4,800만 원이고요. 대출가는 3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1억 7,800만 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물, 안성 반제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이었습니다. 서안성 IC 300m 거리에 위치했고요. 지역은 도시지역 그리고 보전 녹지 지역입니다. 면적은 396.69제곱미터고요. 매매가는 8,760만 원입니다. 대출가는 4,8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실투자액은 3,960만 원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866-4364로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 상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